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행복한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바로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전에 수급 분석 강의를 할 때 이와 같은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의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라고 하면 시세 차익 목적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자칫 이제 여러분들께서 원래는 당연한 거지만 예상치 못할 뭐 유상증자나 뭐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보유한 주식에서 유상증자나 이런 소식이 당하게 되면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막 폭풍 검색을 하죠. 또 그리고 이제 막 질문을 막 던져요. 내가 보유한 회사에서 유상증자 하라고 하는데 큰일 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떡하지? 투자금은 내 건질 수 있겠나? 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노? 이렇게 막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시장을 잘못 이해하신 거죠. 원래 주식 시장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 사람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또 돈 있는 사람의 지분 참여를 받아요. 그만큼 지분을 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금 조달을 하라고 만든 곳입니다. 또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유상증자나 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상증자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걸 이제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주식을 사서 돈 벌려고 했지 유상증자 하려고 주식 투자한 거 아니다 이라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무식한 겁니다. 주식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주식 투자는 어떤 생각만으로 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식 투자로 돈 벌려고 하면은 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지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 아이템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돈은 있지만 나가 들어가지고 이제 좀 새롭게 도전하기도 힘들고 아이템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어떤 목적을 가졌지만 뜻하는 바는 둘 다 돈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고 싶은 사람은 자금 조달을 원하는데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지분을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분을. 그래서 이제 사업하고 싶은 사람은 그 지분을 팔아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진짜 주식 투자입니다. 또 그리고 이런 지분 투자에 의한 자본 조달이 활발한 사회가 잘 되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저런 지분 투자는 굉장히 낯설죠. 그냥 주식 시장에 가서 돈 주고 HTS에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그냥 뚝뚝뚝뚝 몇 번 클릭하면은 주식을 사는 게 주식 투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주식 투자는 그게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진짜로 한다면은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식 회사를 설립해서 지분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꾸 회사가 만들어지죠. 창업이 되잖아요. 창업을 하게 되면 고용도 일어나고 뭐 그중에 망할 수도 있지만 또 성공을 한다면 기업 규모가 커져서 고용이 더 늘어나고 또 그 기업이 창출한 어떤 가치에 의해서 어떤 시장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역동적인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좀 그게 안 되죠. 그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 자본 조달의 목적보다는 어떤 개인 사업을 하다가 개인 사업에 대한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절세의 의미로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자본을 버는 수익을 축적시켜 두고 장기적으로 천천히 빼나가는 그런 절세의 한 가지 수단으로서 주식회사가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상속의 목적으로서 이 주식회사가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게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주식회사 수를 본다면.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아쉽죠. 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아이템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없는 젊은이들이, 아이디어가 있는 젊은이들이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자본 조달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미처 시도를 못 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 젊은이들과 중국의 젊은이들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다르겠어요? 다 똑같은 젊은이들인데 다 꿈과 희망이 다 있죠. 있는데 그쪽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조성이 안 돼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이 주식회사를 만들 때 만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주식을 사줄 사람이 없어요. 지분 투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분은 자기가 다 들고 있으면 그냥 그 개인 회사로 보거든요. 그래서 뭐 지분이 50% 이상 넘어가게 되면 개인 회사로 봐가지고 그냥 똑같이 세금 다 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이런 사회 환경이 창업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점점 늙어가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꿈이 있다면 주식 투자에서 현재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는 자금들이 더 커졌을 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좀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뭐 그 정도는 안 되는데 뭐 벤처 캐피탈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정말로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자금을 대주고, 또 그런 회사들이 만약에 망할 수도 있지만 잘 된다면 이 사회에 기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또 그래 앞으로 그렇게 사회가 좀 변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아쉽습니다. 자, 지분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시세 차익 목적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주식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앞서 말씀드린 지분 투자한 사람이 있잖아요. 지분 투자한 사람이 이제 그 주식을 상장을 시켜요. 그 회사를. 상장이 되면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그거를 팝니다. 그게 이제 차익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팔고 나면 그 주식을 이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니도 사고 나도 사고 니도 사고 나도 사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시세 차익으로 이제 수익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사고 팔고 있는 주식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지분 투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를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하는데, 이제 어느 날 뜬금없이 유상증자, 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사채 발행, 대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저거 싫어하죠. 시세 차익 목적으로 돈을 남기는 건 좋은데 회사에 자금을 납입을 하라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고 방식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주식 회사는 시장을 통해서 언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또 못된 놈들이 있잖아요. 유상증자가 돈 끌어모아서 횡령해버리고 상장 폐지시켜버리고 하는 못된 놈들이 있긴 있어요. 하여튼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절세를 위해서 사용되거나 상속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처럼
뭐 자금 조달의 기능을 이용해서 못된 짓 하는 나쁜 놈들도 있긴 있습니다. 시세 차익의 목적의 투자자는 우리가 아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있고요. 투자는 방법으로는 어떤 장기 투자를 통해서 그 기업이 성장을 하면 그 성장의 과실을 따먹기 위한 투자도 있고, 뭐 또 뭐 단기 투자, 변동성 단타 이런 여러 가지 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떻게든 나누면 주식 투자는 지분 투자가 있고 시세 차익 목적의 투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력들이 방향성 매매를 하는 이유는 제가 뭐 여러 번 뭐 앞선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거기에서 하나만 더 살을 조금 더 붙입시다. 자, 세력들이 방향성 매매를 하는 이유는 일단 돈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움직이는 돈이 크기 때문에 방향성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신기한 게 있죠. 외국인들은 이상하게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이 말이지. 국적도 다르고 온 나라가 다 다를 것인데, 그죠? 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기가 막히게 기관 투자자들끼리 붙어서 움직이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서로 각자 받아보는 정보가 달라요. 뭐 외국인도 기관들도 다 돈 주고 어떤 정보를 사서 봅니다. 아니면 뭐 회사에서 돈을 투입해서 정보를 수집해요. 한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을 투자를 할 때 어떤 받아보는 정보와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받아보는 정보는 서로 다릅니다. 국내에도 국내의 정보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요. 또 해외에도 어떤 투자 정보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마다 각 계약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국내 회사를 쓸 가능성이 크고요. 외국인들은 해외에서부터 한국 시장을 어떤 분석한 그런 정보를 받아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그 논점에 따라서 또 해석하는 여지에 따라서 투자 방향도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방향이 다릅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도 저 외국인하고 기관들하고 방향이 달라요. 개인 투자자들도 나름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죠. 또 카드라 통신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주로 공짜 뉴스 많이 보니까 로봇이 만들어내는 뉴스 있잖아요. 인터넷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뉴스. 다 그거 보지 뭐 개인들이 기관 투자자들처럼 돈 보고 뭐 정보를 사서 보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원래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뭔가 남들보다 앞서가서 뭔가 수익을 내려고 하면 투자가 선행이 돼야 돼요. 투자. 뭐 돈이 없으면 몸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해, 안 해. 그런 건 안 해. 심지어 공부라는 공부도 투자인데 그것도 안 해. 안 하고 그냥 돈만 벌고 싶어. 그래서 이제 좀 웃기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웃기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거든 뭐 정보를 가공하는데 돈 주고 봅니까? 무료 좋아하죠. 무료 공짜. 공짜 정보가 어떻게 뭐 대단한 게 공짜 정보로 풀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 정보, 공짜 정보 받아 보니까 쓰잘데기 없는 정보를 받아서 다 투자를 하니까 개인들은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다못해 신문도 돈 주고 안 사볼걸요?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시장 정보지도 하나 뭐 돈 주고 안 사보고, 그죠? 뭐 수급 분석해도 그냥 무료 수급 분석처럼 몇만 번 몰라요. 하여튼 굉장히 제가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받아가요. 받아가는데 프로그램 이거 이제 전문적으로 수급 분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요. 이거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뭔가 돈을 벌라 그러면 남들보다 나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 투자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투자는 없이 그냥 벌고만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돈 못 버는 겁니다. 정보력에 있어서 아주 형편없는 정보만 보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 개인들이 보는 정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서는 서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매매를 다른 방향으로 해요. 하는데 가끔 모든 투자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받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동일한 정보를. 뜬금없이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던가. 그래서 거기 뉴스에 보도가 돼가지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 예측을 해.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뜻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떤 정보가 시장에 뻥 생겨가지고, 개인이나 기관이나 개인들이,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 전부 다 동시에 다 보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잘 되면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쪽으로 막 움직이고요. 안 되면 막 다 던지 투매가 일어나서 시장이 막 하락하는 쪽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래 세력들이 아니면 투자자들이 방향성 매매를 하는 이유는 일단 세력들은 돈이 많아서 방향성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정보가 달라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간혹 어떤 동일한 정보가 시장에 어떤 탁 노출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같은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라고 세력들이 이제 뉴스를 이용하는 방법, 뉴스를 정보라고 보면은요, 일단은 이제 세력들이 동일한 뉴스를 보더라도 아니면 동일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세력들이 가진 돈, 또 그리고 이제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뉴스라고 하는 거 있죠. 모든 세력들이 다 뉴스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이제 이건 돈을 많이 가졌구나 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전 세력들이나 뭐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다 똑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업의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기업 내부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어떤 투자회사, 뭐 펀드를 합시다. 아니면 연기금이라 합시다. 연기금으로 치면은 뭐 어디 연금이 있죠. 이러면 제가 안 될랍니다. 있는데 어쨌든 이제 큰 돈을 움직이는 기관에서는 내가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삼성전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삼성증권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대모비스를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든가 이런 사전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사람이 다 참 도덕적이고 완성이 된 성인군자면 좋은데 간혹 이제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대포폰 몇 개 들고 이쪽 저쪽 이야기하면서 뭐 내가 이거 사니까 미리 사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투자 회사에서도 그런 정보가 유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기업에서도 어떤 회사하고 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고 또 회사 내부에서도 그게 정말로 어떤 호재가 될 만한 계약이라면 아는 사람이 제법 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찌됐든 이제 뉴스 발표 이전에 그런 정보를 지급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없더라도 우리 작전하는 애들 같은 경우 내부하고 공모해가지고 어떤 공시를 띄워서 공시 띄우게 되면 또 뉴스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조작된 뉴스를 내보낼 수 있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지금 불법이에요. 있는데 뭐 다 그렇게 투자하면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내부 정보를 알아서 투자하고 그런 사람 상당히 많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래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온 투자자라면
미국에서는 내부 정보를 알 수 있지만 한국에 와서는 내부 정보를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도 한국에서는 이 내부 정보를 알 수 있지만 미국 가서는 못 볼 수도 있고요. 기관 투자자라고 다 아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단 모든 세력들이 뉴스를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이제 때를 기다립니다.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요. 여기 무슨 말인지 잠시 좀 이해를 해봅시다.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돈과 상황에 따라서 뉴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내가 이제 어떤 주식을 매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종목이 있는데 내가 이제 돈이 충분할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나는 그 종목의 주식을 사고 싶은데 좋은 뉴스가 나와 가지고 막 다른 투자자들이 막 덤비들면 이 악재죠. 자기 입장에서는. 나는 싸게 사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막 올라와서 가격을 막 높여주니까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가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제 돈이 내가 충분하지 않아요. 세력이라도 뭐 다 그 어떤 한 종목에 주식을 모두 사서 그 종목의 어떤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종목의 시가총액이 큰 거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좋은 뉴스는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를 모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매수할 때의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매수는 어떨 때 해도 되는데, 바로 매도입니다, 매도. 바로 좋은 뉴스는 물량을 매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주가가 쌀 때에는 앞서 이제 물량을 매집해가는 단계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세력들이 부유한 주식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 말이죠. 오른 상태에서는 이때 나오는 좋은 뉴스는 물량을 매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삼성전자라고 치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사상 최대 신고가를 달린다. 그래서 이런 공시만 발표를 해도 그게 그냥 막 뉴스로 막 생산이 되고 재생산이 되면서 막 나올 거 아닙니까?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리포트를 만들면 또 리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또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어떤 기업의 뉴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기업이 아주 잘 나갈 때는 뉴스가 많이 생산이 되고요. 또 기업이 아주 안 나갈 때도 뉴스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 안 나갈 때, 잘 안 될 때 생산되는 뉴스는 보통 악재죠, 악재. 그 투자자들이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악재를 보고서 투자하고 싶지 않다니까는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거 보고 투자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뉴스 나올 때 기업이 좋은 뉴스를 많이 어떤 생산해 낼 수 있다면 그 기업이 현재 잘 나가는 겁니다. 그 이제 무료 보는 사람들은 공짜 정보 보는 사람들은 그런 뉴스들이 인터넷에 막 떠돌거든. 뉴스에도 나오고. 그때 이제 삼성전자 좋다고 사러 가죠. 근데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미 그 삼성전자의 주식을 안 좋을 때부터 많이 매수를 해뒀다면 내가 평상시에는 어떤 거래가 없어서 내 주식을 처분할 수가 없었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들 때 이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분하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수익을 내는 방법은 단순해요. 어떻게 단순하냐면 내가 일단 괜찮다고 생각되는 기업의 주식을 일단 삽니다. 사서 기다립니다. 그 종목의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면 그냥 던지고 놓으면 그만이죠. 세력들 우리보다 좀 불리해요. 일단 주가가 오르는 조건이 선행이 돼야 되고 다음으로는 그 종목에서 누구나 어떤 투자를 할 만한 매력을 느낄 만한 좋은 뉴스가 나와야 돼요. 그때 팝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사상 최대 신고가 아니면 이 기업이 뭐 어떤 계약을 해가지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뭐 이런 뉴스가 막 나오면 투자자들이 막 몰리니까
그때 파는 거예요. 그 세력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매매를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라면 내가 이거 다 팔 수가 없다면 그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상시에는 팔 수가 없다니까. 한 주씩 팔아서 언제 다 팔아.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그 기업의 주가가 올랐을 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들이 그냥 뉴스 보고 들어가면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그냥.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세력들이 뉴스를 저렇게 이용을 합니다. 세력들은 단순해요. 자, 시세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요거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못된 얄미운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전에 제가 2013년도인가요?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에서 IMF를 약간 조금 다루었잖아요. 그때 움직이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께서 뭐 작전 세력들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움직이는 거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세 조작할 수 있는 원리는요. 돈이 있어야 돼, 돈. 이 돈이 어떤 주식의 호가를 높여가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또 그리고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 정보를 알거나 생산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내부 정보에서 뭐 공시가 나오면 그냥 뉴스가 생산이 되겠죠. 아니면은 뭐 직접 내부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통제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글로벌하게 나가면 어떤 국가나 기업의 신용 등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대박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고요. 요거 두 개가 소문입니다. 소문. 요거 세 개가 소문이에요. 돈과 소문을 동시에 낼 수 있는 것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규모가 크면 국가도 잡아먹을 수 있고요. 큰 기업도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규모가 작으면 자잘한 회사들 시세 조작하기는 일도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딱 저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이 없는 저 정도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저 정도로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자잘한 시세 조작합니다. 자잘한 잔챙이처럼 그냥 동호회 회원들 좀 모아가지고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에 몰려요. 몰려서 일단 저거끼리 먼저 사요. 그냥 피라미드처럼 먼저 사놓고 이 동호회 회원들한테 막 소문 냅니다. 이 종목 좋다고. 그래서 막 입 소문 내고 저 소문 내고 해가지고 좋다 카더라 이래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추격 매수하면 그때 이제 빠져나오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얘들도 뭐 소규모도 돈 있어야 되죠. 동호회 회원들 모아서 뭐 돈을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선추매하고 난 다음에 소문 막내 소문 동호회 회원들한테 소문을 내죠. 그래서 대중들이 들어오면 차익 실현합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혹시나 이래 저 금융감독원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시세 조작으로 작전 세력들이 이렇게 해서 잡혀 들어갔다 이런 책들 보면은 다 적어지냐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소개해 드린 이유는 이렇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냥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또 이래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한국 상대로 어떻게 해먹겠다 하면 IMF 사태 잘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먹는지 좀 연구를 해 두십시오. 해서 저런 종목 투자 안 하고 저런 경우를 좀 피해 보고자 하고 소개해 드리는 거지 하라는 게 아닙니다. 걸리면 감방 갑니다. 그리고 뭐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을 좀 떳떳하게 살지 저런 거 하면서 삽니까? 자, 또 그리고 여러분들 그 테마주 많이 하시죠?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선거 때만 되면은 뭐 테마주들 항상 생기잖아요. 또 요즘은 또 이래 저 뭐냐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니까 대북 테마주 하면서 막 이름 엮여서 하죠. 저것들 그냥 시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테마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 많은 테마주들은 다 누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앞서 말씀드린 시세 조작 원리하고 똑같이 선침해를 하고 소문을 내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 테마주를 만드냐고 하면 꾼들이 있습니다. 꾼들. 주식시장의 재료를 잘 관찰해요. 요즘으로 치면 어떤 대북, 남북 관계 좋은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북한의 어떤 남북 관계가 잘 되면 어떤 경협주 아니면 철도 어떻게 낳는다더라. 북한에 전기를 보낸다더라. 이런 호재가 될 만한 종목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물량을 확보를 하는데 개인들이 막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물량 확보하면 원래 거래가 얼마 안 되니까 막 주가가 등락하니까 공매도 물량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물량을 확보를 하는데 주식을 빌린다 이 말이죠.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 물량 쌓아놓고 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오면 저 공매도 물량 더 빌려서 막 때리는 거예요. 주가 빵빵 떨어뜨려 놓고 그때 물량 갚아서 물량 사서 물량도 확보도 하고 공매도도 갚고. 저 공매도를 말 그대로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력들은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개인들 급주는 데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실제 뭐 떨고 내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 정보를 공개하면 좋다라고 해서 공개를 해도 그거 참 쓰지도 못한다니까요. 꼭 말 놓고 청원까지 넣어가 공매도 뭐 공개하는지 모르겠어요. 해도 쓰지도 못할 거면서. 아유 참 대중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물량을 확보를 하게 되면 이제 재료를 부각시키죠. 대중을 유인합니다. 소문도 막 내고 적극적으로 해요.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합니다. 야들은.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소문 내지 않아도 막 뉴스 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종목 분석 이빠이 하는 거예요. 막 종목 분석도 인터넷에 막 해대고 하는 겁니다. 그냥 좋다고. 방송 나와서 내처럼 이렇게 방송 나서 방송도 다 때려버리고 뭐. 텔레비 나와서 할 수 있으면 텔레비 나와서 해버리고 그냥.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많이 몰려들면은 이제 테마주 차익 실현합니다. 차익 실현. 그래서 현물들 매도하고요. 자기가 차익 실현하면 주가가 떨어질 거 알지요. 그러니까 공매도도 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큰 규모로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면 파생 상품까지 동시에 다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계속 아름답게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한번 테마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거래가 없어요. 그러다가 또 한 몇 년 만에 테마가 한번 형성되면 거래가 확 생겼다가 또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원칙처럼 어떤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요. 뭐 독감 유행하면 독감 테마주가 일어나고 조류 독감 일어나면 조류 독감 테마주가 일어나고요. 또 북한 미사일 쏘면 또 미사일 관련 방산주 또 한번 뜨고요. 대선 일어나면 그 누가 대선 후보하고 뭐 같은 동창이라 하더라 뭐 대단한 거 다 엮어가지고 막 만들어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서 막 해먹는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이야기 드리는 거는 어설프게 해가지고 요즘 우리나라가 이 정보화가 돼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하는 거 10분 초 단위까지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저기 뭐 타인의 명의를 가지고 하던 뭐 대포 통장 가지고 거래를 하던 대포폰으로 하고 깔끔하게 한다 손 치더라도 그거 다 거래가 그 남아 있다니까는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저걸 갖다가 뭐 저 못 잡아서 안 잡는 게 아니고 나도 잡을 수 있다니까 나도 이래 대충 보면 이게 테마주라는 게 비는데 이거 누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는데 그 거래 정보만 쭉 받을 수 있으면 이게 당장 전화할 수도 있어요. 니 이거 왜 이런 나쁜 짓 하노? 처벌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왜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지. 근데 일손도 좀 부족하고 다 잡으면 안 되니까
주식시장이 안 돌아가니까 좀 미꾸라지도 있고 못된 놈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그래야 시장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놔두는데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잡습니다. 우리 경찰들도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뭐 음주 관련 특별 단속 해서 집중적으로 잡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걸리면 이제 한번 가죠. 그래서 테마주도 평상시엔 괜찮은데 한번 잡을 때 그냥 싹 잡습니다 그냥. 그래서 걸리면 깜빵 가니까 이제 그런 거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시세 조작, 작전, 원리를 알아도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뭐 어디 할 짓이 없어가지고 주가 조작이 나오고 뭐 그래서 삽니까? 자,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확실한 생존법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결론은 시세 조작할 여력이 없으면 있는 사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주 따라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이 시세 조작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원래 이제 거래라고 하는 것이 익명의 모르는 상대를 통해서 이제 호가를 서로 높여가면서 하다 보면 그 어떻게 이제 호가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주식 시장은 효율적 시장도 아니고 뭐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아이고 대단한 또 경제 원리들 이제 뭐 지금도 그렇게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원리로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매매를 할 때 이성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시세 조작을 할 여력이 없으면은 있는 사람 따라다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 있죠. 뭐 넓은 의미에서는 자기들도 계속 이래 시세를 높여가면서 사고 하면 시세 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세 조작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금융 투자 팔면 시세가 그 뭐냐 시장 현물 시장 떨어지고 뭐 선물 사면 그러니까 현물 금융 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매로 막 사고 팔고 하면 막 시장 출렁출렁거리는데 왜 거기 시세 조작이 아닙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 파생 상품 가지고 뭐 만기 때마다 이렇게 동시효과 잠가놓고 장난치는데 그게 왜 시세 조작이 아니에요? 잡아 넣으려면 다 잡아 넣을 수 있지.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관대한 부분도 있더라 이 말이지. 뭐 시장에 돌아가려고 하면 그런 거 좀 놔둬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놔두는 거지. 꼼꼼한 놈 잡아가지고 진짜 하나 다 하려 그러면 다 잡아 넣을 수 있습니다. 감방에 모자랄 거예요. 근데 뭐 시장이 대충 돌아가도록 용인해 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주 다 잡아 넣을 수 있지만 그때 조작 안 한다도 다 안 잡아 넣는 게 대충 좀 그렇게 묵고 살아라고 놔두는 거고 기관들도 의미를 보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거 다 잡아 넣으면은 시장이 안 돌아가니까 좀 놔놨는 기지. 그렇다고 해서 그 면제부가 주어진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뭐 좀 기관 투자자들 따라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는 내부 정보, 소문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투자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걔들은 움직이는 돈의 규모가 일단 크잖아요. 그 약점이에요. 우리는 수급 분석을 통해서 돈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한테 전부 다 공개가 되는 뉴스 있잖아요, 뉴스. 저거를 잘 정확하게 어떤 해석을 하고 이용할 수 없으면, 자신 없으면 보지 마세요, 그냥. 왜 쓸데없이 그 뉴스 보고 들어가가지고 또 남들 소문 보고 듣고 들어가서 고생을 합니까? 있는 사람 따라 다니는 데는 자신 없으면 수급이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저 테마주, 뭐 또 급등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주식들은 대부분이 똑같아요. 내부 정보, 소문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 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 보시면 대북 관련주로 해서 철도,
전기, 남북 경협 이렇게 나오죠. 그게 보면 정말로 그 종목이 실적이 좋아서 오르는 종목 있겠어요? 다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그 종목들 쭉 뽑아서 현금 흐름표 한번 쭉 분석해 보고 수급 흐름 쭉 한번 보십시오. 그 테마가 아니었으면 모르겠냐고. 근데 그 먼저 선심이 아니라도 있을 거라고. 그죠? 그 못된 놈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설프게 테마주 급등주에서 뭐 단기간에 돈 벌어 보겠다는 욕심으로 아유, 뭐 양아치들 좀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주식시장에서 양아치는 개들입니다. 어설프게 해서 자기들이 돈 벌어먹고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테마주라 해서 늦바람 타고 따라오면 그 왕창 떠넘기고 가버리잖아. 남들의 피해를 보든가 말든가. 그래서 뭐 정직하게 돈 벌었다 생각하면 와, 이게 뭐 좀 세상이 잘못되었죠. 그래서 양아치들 따라다니면 득될 거 없습니다. 따라다녀도요. 이런 양아치들 따라다니지 말고 돈 많은 기관 투자자들 따라다니세요. 기관 투자자들은 돈이 많아서 우리한테 수급 분석으로 쉽게 포착이 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주식 시장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나 이런 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은 정말로 진짜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기업들이 자꾸 작은 데서부터 성장을 하고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분 투자할 수 있는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면은 좀 좋겠죠. 또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뉴스를 이용할 때는 실제 뉴스를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세력들이 있는 반면에 다 그런 아니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세력들도 그냥 주식 매수해서 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또 그리고 좋은 뉴스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뉴스 좋다고 해서 막 들어가면 안 돼요. 또 그리고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정보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수급이나 이런 거 보고서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포착을 해서 따라다니는 것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뉴스만 보고 아니면 모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정보를 보고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시세 조작하는 원리는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냥 돈 있으면 되고요. 또 소문을 낼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시세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규모가 크면 국가도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규모가 작으면 자잘한 어떤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뭐 테마주라는 것들도 대부분 시세 조작 원리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 따라다니는 게 낫습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시세 조작이라고 하면은 기관이라고 안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파생상품 현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시장 가지고 노는데 어떻게 거기 시세 조작이 아니냐고.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봐주잖아. 그런 것도 좀 있어야 시장이 돌아가니까. 그럼 봐주는 시장 가서 봐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옆에서 붙어 있으라고. 테마주, 작전주 이런 양아치들 따라다니면 큰일 나요. 자, 지금까지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 참고하십시오.